오늘 그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부부가 경찰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경찰을 나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이셨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학대했습니까? 이럴 거면 왜 맡았나요? 언제부터 아이 학대했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언제부터 아이 학대한 겁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이모 부부가 원래 당초에 119에 신고할 때는 욕조에 빠져서 숨지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사해 봤더니 그게 아닌 거로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차 부검 결과하고도 대략적으로 일치를 하는데요. 1차 부검 결과가 속발성 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폭행으로 인해서 내부 출혈로 쇼크가 발생했고 그게 사망 원인으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 신고할 때는 아이가 욕조에 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구급대원하고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아이 몸에 곳곳에 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뭐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한 이틀 정도 때렸다고 하고 사망 당일에는 욕조에 아이를 몇 차례 물을 받아서 넣었다 뺐다를 행동을 반복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뉴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하면서 이거 살인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단정적으로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기존의 사례를 보면 일단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단 욕조물에 아이를 빠뜨리는 행위를 몇 번이라도 반복했다고 하면은 아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욕조물에 빠뜨렸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폭행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숨진 아이가 왜 이모네 집에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사 가느라고 거기에 맡겨졌던 것이라면서요? 네, 아이 엄마가 이사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아이를 맡겼다고 하고요.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9번밖에 등교를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5번을 학교를 안 갔답니다. 근데 무단결석을 이제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학교 측이 아이가 이모 집에 맡겨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연락처는 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규정상 2번의 무단결석이 있어야 아이와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인데 2번의 무단결석은 또 연이어서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하고요. 또 친척 집에 맡길 경우에 위탁가정 신청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이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이런 경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모 부부가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훈육의 마음이 있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저걸 보고서 누가 과연 훈육이라고 과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훈육과 체벌의 경계점 어른들 스스로 좀 자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이를 또 이겨내서 코로나와 싸우는 마지막 명절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설 잘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